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문제풀이 18강 시간으로서 188번부터 198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88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88번 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하나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 또는 구분하기 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렇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맞고요. 두 번째, 하나의 부동산 특정 지분에 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지분에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 채권 채무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맞죠. 여러 개로 하려면 다 각각 따로따로 근저당권 설정하면 됩니다. 4. 전세금이 5천만 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채권 채무액이 3,500만 원 제1순위 근저당 설정된 경명되어 있는 경우,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전세금에다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전세금에다가 다시 같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채권 채무 2천만 원의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경명할 수 없다. 있습니다. 저당권은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 별개의 저당권으로 해서 근저당권 역시 같습니다.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 채무자의 날인은 필요 없으나 채무자의 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와 다른 제3자를 채무자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채무자. 물론 물상보증인은 제3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18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번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을 계량 양도로 기재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신청해라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3. 채권 채무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 등기소도 돈 받아야죠. 네,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세 같은 경우 등기 등록세는 이 세금 수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X 납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번 채무자 변경 등기 신청 시, 채무자 변경 등기 신청 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채무자 변경 등기 같은 경우는 후순위 저당권자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그대로 유효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5번 근저당권 등기 말소 신청 시 그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18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번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별로 채권 채권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의 근저당권에는 하나의 채권 채권액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채무자별로 채권 채권액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다. 없다죠. X. 4. 연대 채무이더라도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5.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시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그래서 19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1번입니다. 191번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 전대의 등기는 임차권 등기의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예, 구분지상권은 가능한데 구분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X. 3.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즉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맞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답니다. 없다. 이건 없다. 4.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부지, 고압선 할 때 선자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부지, 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불확정 기한도 가능합니다. 허용됩니다. X. 5 보겠습니다. 5.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토지거래니까 이거 매매죠. 매매하고 상관없죠. 임차권 설정 등기니까. 그래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19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92번.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된다. 그렇죠. 대장을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대장의 변경을. 그래서 그 대장을 토대로 해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맞고요. 2.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등기명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된다. 등기명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왜? 시군구청에서 가져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명의는 신청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3번.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 방법, 부기등기는 순위가 있을 때 그 순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면적 같은 거 표시 변경은 순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주등기로 합니다. X. 자, 4. 등기 명의인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 명의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혼자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X. 5.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종전사항을 말소합니다. 왜? 구조가 변경되었으니까. X.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옳은 것은 192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번.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럼 등기부는 등기소에 있는 거고 대장은 시군구청에 있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토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적공고 소관청의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2번.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다. 그렇죠. 유일한 겁니다. 3번.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해요. 자, 이렇게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뭐가 우선한다? 등기부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대장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을 토대로 등기부를 바꿔야겠죠.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 토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물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대장상의 부동산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에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X. 자, 4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대장 등본, 기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자, 소유자가 불일치한 거네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렇죠. 소유자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우선하고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이 우선한다는 거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구하니까 19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 명의인의 주소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된 경우에는 중간에 변경 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 등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첨부된 서면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때는 먼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X. 3번 행정법규의 변경으로 등기 명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명의인이 표시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그 변기 등기 신청을 상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 등기는 새로운 관리청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19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5번입니다. 195. 부동산 등기법상 각종 통지에 관련된 기술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등기관이 등기 완료 후 그 등기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등기가 완료된 후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고요. 3번 토지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에서는 등기 의무자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본인이 신청을 하니까 따로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할 의미는 없고, 이때는 토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해 줘야죠. 예,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통지한다? 지적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X. 4번을 보겠습니다. 4.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권리자, 채무자죠. 등기권리자에겐 등기 완료의 뜻을 통지하나 등기필 정보는 통지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입니다. 지금은 이거 등기필 정보로 바뀌었습니다.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또는 등기필 정보가 멸실된 경우에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는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통지와 거리가 먼 것이니까 19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번 토지의 하필 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하필 등기 신청서에는 반드시 토지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하필 등기를 할 수 없다? 있다죠. 이 전세권,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이 등기된 토지는 하필이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뭐냐면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경매 등이 등기된 토지는 하필할 수 없는 거고요. 전세권 가능합니다. 없다고 제가 틀렸고. 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이건 가능한 겁니다. 맞죠?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당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경매 이런 것들. 4.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 하필 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중요한 겁니다. 맞고요. 5.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하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구하는 거니까 19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번.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정등기입니다. 1번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없죠. 종전 소유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X. 2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무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죠. 표시니까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의 승낙서 같은 거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주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 등기 사항의 일부가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 말씀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있죠. 할 수 있습니다. X. 4번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없습니다. X. 5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X. 다 X가 하나만 O. 자, 옳은 것이니까 19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번입니다. 198번.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직권에 의하여 경정 등기를 한 때에도 대위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등기관은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 명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위 2의 경우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5.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에 경정을 해야 한다. 자, 등기관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으로 등기에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19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법령 문제풀이 18강 시간이었고 188번부터 198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